자, 이 사건은 꼽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주택 재개발 정비 사항이 있는 거라서 요거를 만약에 내가 재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그럼 재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감정평가상가? 감정평가서? 네. 광명 11구역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었다. 사실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거면 이제 반 이상 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제보경. 사실 뭐 부동산 투자를 아마 열이면 7, 8명은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희망하고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극명하게 도안이면 뭐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내 투자금이 적다. 그러면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치.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는 건 그동안 가격이 점증적으로 계속 올라서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내 종잣돈이 작다라면 개발이 확정된 곳을 투자하기란 거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자, 근데 3천만 원 갖고도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원하거든. 재개발 설정되기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흔히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초기 재개발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아직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여기가 개발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지금 사두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보통 설명 혹은 브리핑을 하죠. 자,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단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초기에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나는 시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사놓고 잊어버려야 돼. 아니면 내 자식 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둘 중 하는 거야. 지금 말씀드린 건 뭐 아니면 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여기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 재개발의 프로세스상 거의 반 이상 왔다라고 했어. 그럼 확정되고 앞으로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하려면 기간은 짧겠죠. 상대적으로. 남은 기간이. 대신에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가장 먼저 부터 확인했어요. 거래가 되는 물건인가? 근데 이거는 매매 건수가 없어요. 실거래 내역이 없다. 예, 요 빌라는 네. 매매 건수 자체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빌라는 아파트하고 다르게 보통 아파트는 단지잖아. 그래서 적은 거는 뭐 몇백 세대짜리도 있지만 많은 거는 막 3,000세대, 4,000세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빈도가 많겠죠. 하지만 빌라는 한 동이라고 해봤자 많아야 한 15개, 16개야. 근데 그게 과연 아파트처럼 활발한 실거래가 거래가 이력이 남을 일이 없죠. 그것도 사실은 속속들이 따져보면 매매 거래 건수가 없다라는 이유가 얘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여기 벌써 2주 들어갔네. 2주 했다고 들었는데 진행 속도가 궁금하네요. 뭐 한 25일 전에 와 98% 2주 완료했대. 이제 곧 철거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거를 그럼 내가 취득하면 과연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예,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어. 그건 내가 이제 해결을 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해보자고요. 임차인이 있네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전입일자는 2017년도부터 했고 배당 요구도 23년 1월 23일까지인데 적절한 시기에 배당 요구도 해놨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은 뭐 월세이니까 보증금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배당받고 나가는 아무 걱정 없는 임차인이에요. 그죠? 등기 현황을 봤더니 근저당권자가 새마을 공고였고 또 후순위로 개인이 또 3억을 빌려줬네요. 그리고 그걸 갖고 경매를 넣었어.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이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야? 과연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거래를 할 수 없어요. 얘는 근데 지금 재개발이죠. 예. 그리고 얘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고 했나요? 예, 맞다. 그쵸. 예. 그럼 경매를 나뭐 없어요? 살 수는 있는데 내가 그걸 산 이유가 뭐예요? 조합원 취득하는 거. 조합원에서 분양권 혹은 입주권 받으려고 사는 거잖아. 예. 근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재개발 부동산은 사봤자 조합 자격이 나한테 승계되지 않아요. 이걸 쉽게 물딱지게 되는 거예요. 물딱지? 청산돼 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일반적인 매매일 때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자, 그럼 경매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관리처분인가고, 뭐 조합 설립이고, 사업 시행인가고, 뭐 이주 철거 단계든 어쨌든 경매면 무조건 승계가 가능해요. 단, 또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시 사건제로 돌아와서
지금 이 사건의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누구죠? 강태영 씨. 시죠. 누가 봐도 개인이잖아. 그죠? 물론 뭐 그냥 대부업자일 수도 있어요. 보통 대부업자들이 자기 이름 걸고 그냥 대출해주기도 하거든요. 자, 경매를 신청한 원인이 금융기관이거나 아니면 세금 누적으로 인한 공매라면 그 어떤 단계에서든 조합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경매를 진행하는 취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상환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라면 그 어떤 단계에서든 내가 낙찰을 받는 순간 조합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어요. 단 근데 그것도 있어. 소유자 김 씨가 만약에 조합원 신청을 안 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거지.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취득을 해서 뭐 조합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막 따지기 이전에 애초에 원소유자가 자기는 조합원 신청을 하질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낙찰을 받아봤자 승계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냥 청산되는 거죠. 재개발 혹은 재건축에 있어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원소유주가 조합원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경매가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 선생님께서도 이거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해볼만 하겠죠. 대신에 아마 실제로 꽤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되겠죠. 실제 여기 이제 지금 분양 계획이 세워져 있는 아파트의 이제 계획은 어떤지, 뭐 몇 세대가 들어오고 예상 분양가는 얼마나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나 되고 이런 거 이제 다 디테일하게 알아봐야겠죠. 나 재건축을 하고 싶으면 다 부수고 그렇지, 새로 짓는 거지. 그걸 하고 싶은데 그 면적이 안 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재건축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딱 하나예요. 용적률이 안 나와. 지금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500세대인 걸 최소한 700세대, 800세대 정도 늘릴 수 있어야 조합원들이 이득을 보고 좀 싸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용적률이 없으니까 늘릴 수 있는 세대 수가 없어. 기껏해야 뭐 한 열 몇 세대 늘어가. 그러면 사업성이라는 게 안 나와. 그러니까 다 부시고 새로 짓느니 그냥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런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나오네요. 저번 분양가 25평형짜리가 4억 3천. 엄청 싼 거지? 엄청 싸네. 엄청 싼 거죠. 빌라가격이요. 84 타입이면 제가 볼 땐 이 경매 물건이면 84 타입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아니면 요거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5억 7천이야. 이거 아까 매물 우리가 평당가로 환산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8억 8,500 나왔죠. 예. 즉, 이 아파트가, 이 빌라가, 우리가 지금 경매가 아니고 그냥 매매 물건이라고 보자고요. 8억 8천 주고 우리가 샀어. 그리고 내가 새 아파트를 32평짜리를 봤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5억 7천이래. 자, 그러면 나는 손해인가요? 손해죠. 왜요?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사야지. 그치. 그래야지 이득. 근데 사실상 그게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재개발 조합 설립합니다 라고 해도 택도 없어요. 완전 초기라고 해도. 왜 그러냐면, 자, 이 조합원 분양가와 이 가격을 지금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자, 조합원 분양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원주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거야.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머지 새로 거기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합원 분양가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일반 분양가로 들어오죠. 예. 일반 분양가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일반 분양가. 사실상 이게 일반 분양가는 아니지만 지금 최소 11억이에요. 84 타입이. 맞네. 최소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8억 8천 주고 샀지만 내 집은 새 집이 되는 순간 얼마짜리가 된다? 11억 7천짜리가 된다. 이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